우와, 우수 임상증례 발표자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우수 임상증례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TE 생중계로 인사를 드리는 이만일입니다. 제가 서 있는 지금 이곳은요, 트윈타워 3층에 있는 교육연구원인데요. 총 10개의 중대형 세미나실이 운영되고 있는 교육의 메카입니다. 특히 오스템 임플란트의 대표 임상교육 프로그램인 마스터 코스를 배워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마스터 코스는 임플란트 초보자분들을 위해 기초, 수술, 보철까지 단계별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임플란트에 관심이 높은 치과 의사 선생님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노라마식의 AV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임플란트와 관련된 이론 교육부터 1:1 임상 실습까지 모두 가능한 최신식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치과 의사 선생님이라면 누구나 대환영이니까요.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꼭 한번 신청하셔서 수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대강당에 있는 남수연 MC 나와주세요. 네, 이만일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또 어떤 곳을 소개해 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잠시 후에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국내 최고 연자들의 강연이 이어집니다. 그럼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으로 조인호 원장님을 모십니다. 조인호 원장님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오스템 임플란트 교육연구원장으로 계십니다. 조인호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인호 원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다시 좌장으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내용이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초청 강연으로 우리 프로세시스 프렌들리 원 가이드에 대해서 이수영 원장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강의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절한 소개해 주신 조인호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멋진 마곡 신사옥으로 이사를 와서 또 한 번 또 나래를 펼치게 된 오스템 임플란트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이렇게 좋은 또 이런 강연장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이 뜻밖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오스템 미팅이 좀 많이 축소되고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서 많은 분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만 내년에는 우리 치과계나 우리 전 세계가 코로나를 잘 극복해서 더 멋진 오스템 미팅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보철 친화적인 원 가이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보철을 전공해서 보철 전문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에 잡고 있는 거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이제 러버 건이었었죠. 이전에 뭐 수련 받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게 이제 김기성 원장님이신데요. 저의 2년 선배로 보철과 선배로 같이 이렇게 기공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그 보철과 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트렌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트렌드가 계속 변화하죠.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수영복도 굉장히 트렌드가 예전 190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변해오고 있었습니다. 치과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련받을 때는 러버도 믹스해서 저렇게 보이는 시린지 같은 데다가 담아서 쓰곤 했었는데 이제는 뭐 러버 건이 굉장히 뭐 일반적으로 다 누구나 다 쓰는 것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런 디스펜서, 커다란 디스펜서를 이용해서 진료를 하는 치과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역시 트렌드의 최첨단을 겪고 있는 것은 스캐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많은 치과에서 이미 스캐너를 사용하고 있고 작년 한 해만 해도 제가 얼추 듣기에 1000여 대가 넘은 스캐너가 치과에 새로 보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고 있던 러버건이 이제 드디어 스캐너로 바뀐 그 디지털 치과 의사가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즐겨했던 저런 왁스업이나 기타 기본 과정들은 이미 소프트웨어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손으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마우스를 클릭하면서 어떤 디자인을 한다든지 보철 과정을 시작하는 저런 그 시대가 되었고요. 저렇게 불질이라고 우리 불때 가지고 썼다고 얘기를 하는 저런 기본 과정조차도 이제는 밀링 머신이나 혹은 3D 프린터로 대체되어서 완전히 디지털화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역시 그 수복치과다 보니까 밀링기를 활용해서 그 세라믹이라든지 혹은 지르코니아를 통한 가공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 그 보는 환자 중에 대부분의 환자는 저러한 인레이, 온레이나 뭐 라미네이트 혹은 크라운 등 이렇게 수복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인레이 같은 거, 온레이 같은 것도 손쉽게 디자인하고 스캔 뜨고 디자인해서 손쉽게 만들고 있고요. 라미네이트 이게 사실 옛날에 굉장히 힘들었던 보철이거든요. 이게 기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굉장히 테크닉 센시티브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를 디지털로 하다 보니까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손쉽게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즐겨하는 분야고 저런 크라운도 예전에 뭐 일주일씩 약속을 했던 것을 이제는 당일에 환자가 기다리는 동안 제작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 보시는 그 사축 밀링기를 통해서 저희가 잘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뭐 굳이 뭐 이런 보철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이제 오스템이 단지 임플란트 회사만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장비, 치과에 필요한 대부분의 장비를 제조 공급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재료까지도 지금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제품은 이제 리디움 다이실리케이트인데요. 이제 소위 크라운이나 강한 온레이를 만들 수 있는 강화 세라믹인데 이것도 이제 시판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지금 이제 4축 밀링기 얘기였었고 이제 5축 밀링기 원밀이라는 원밀 5X라는 것이 이제 5축 밀링기인데요. 이 5축 밀링기의 경우에는 뭐 지르코니아 원판이라든지 PMM의 원판을 이용해서 브릿지나 혹은 템포러리 브릿지 등등을 직접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장비와 재료가 되겠습니다. 역시 오스템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괜찮은 그 전치부 브릿지를 단 하루 만에 이렇게 제작을 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디지털 스캔과 디지털 제작에 의한 그 밀링과 그 다음에 프로세스에 의한 아주 손쉬워진 디지털 워크플로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그 개략적인 그 일반적인 그 로컬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치과의 디지털화를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임플란트에 조금 더 집중돼서 보자면은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제 기능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임플란트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이제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플란트 제작 과정은 아시다시피 일단 식립부터 시작해서 위에 상부 보철이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두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임프레션을 떠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버트먼트를 제작하게 돼요. 선택하는 거죠. 선택해서 위에 상부 크라운이나 혹은 브릿지를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디지털 기술과 접목이 된다면 혹시 이 마이크 안 써도 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임플란트 치의학에서도 많은 발전이 오게 됩니다. 먼저 임프레션 부분이 바뀌게 되죠. 저희가 좋아하는 이런 스캐너를 활용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또 보이는 것이 이제 스캔 바디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임플란트의 그 스캔을 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 스캔 바디입니다. 하지만 스캔 바디도 지금 점점 더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어서 오스템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된 스캔 바디를 가지고 스캔을 뜨면 정말 쉽고 그리고 빠르게 정확하게 임플란트 스캔을 뜰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오후에 라이브 세션에서 김용진 원장님이 수술하고 난 이후에 제가 저 스캔 바디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스캔을 직접 뜨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바뀐 것은 어버트먼트가 커스텀 어버트먼트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커스텀 어버트먼트에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이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많이 사용해서 이러한 크라운 상부 보철물 제작을 하고 있죠. 두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옵티컬 스캔을 통해서 스캔을 뜨는 것과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활용하는 것이 디지털 치과의 디지털 임플란트 치의학의 현주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옵티컬 스캔은 기존에 우리가 뜨는 러버 임프레션과 달리 저렇게 생긴 스캔 바디를 이용해서 그냥 단순하게 아주 굉장히 짧고 빠르게 이제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약 6개, 7개 김영진 원장님이 식립한 임플란트에 대해서 전부 스캔을 뜰 텐데요. 그 6개, 7개의 임플란트를 기존의 방식대로 뭐 트레이를 만들고 또 뭐 픽업 임프레션 코핑을 연결하고 이런 과정으로 임프레션을 뜬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고 또한 그 정밀도에 있어서도 좀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피지컬로 뜨는 거니까. 하지만 제가 좀 이따가 뜨게 되면은 약 6개 내지 7개 스캔을 뜨는데 고작 한 2, 3분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편하고 빠르게 뜰 수가 있습니다. 스캔 바디도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환자의 상황에 맞는 스캔 바디를 저희가 골라서 적절한 보철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고 수월하게 만들 수가 있죠. 두 번째 디지털 파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역시 커스텀 어버트먼트입니다. 커스텀 어버트먼트의 장점은 선생님들이 이미 많이 알고 계시고 선생님들이 많이 이미 사용하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이머전시 프로파일이 개선되고 치주에 굉장히 친화적인 그런 보철물을 만들 수 있고 그 시멘트가 혹시라도 잉여 시멘트가 있을 경우에 제거하기도 쉽고 패스 커렉션이 수월하고 그리고 부족한 리텐션 저희 그 기존의 기성 어버트먼트의 그 엑시얼 인클리네이션은 고정되어 있지만 저희 커스텀 어버트먼트는 그거를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리텐션도 저희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보철과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머전시 프로파일의 개선과 패스 커렉션이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활용한 임플란트 치료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활용하게 되면 이렇게 페리오적인 측면에서도 기성 어버트먼트의 원형을 벗어나서 치아 형태에 맞는 치근 형태에 맞는 오발 형태로 제작을 할 수도 있고 따라서 페리오를 치은을 이머전시 프로파일도 아름답게 만들고 굉장히 건강한 치주 상태를 저희가 유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거기에 적합한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제작할 수가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인터오클루잘 클리어런스가 너무 크다든지 기존에 갖고 있는 이 스탁 어버트먼트의 한계치를 벗어나는 것들을 제작하는 것도 역시 커스텀 어버트먼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렇게 전치부에 공국이 큰 경우에는 기존의 트랜스퍼 어버트먼트를 사용해 가지고는 리텐션을 얻기가 좀 불리할 수가 있죠. 저럴 경우에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활용하게 되면은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얼마 전에 왔던 환자분인데요. 보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렇게 뎁스가 무려 10mm가 되는 저런 어려운 케이스였었습니다. 저걸 사실 픽업 임프레션을 뜬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는데 스캔 바디를 통해서 굉장히 수월하게 뜰 수가 있었고요. 또 아울러서 그 위에 올라가는 어버트먼트도 커스텀으로 잘 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커스텀 어버트먼트의 제작 과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일단 스캔만 되고 난 이후에는 기공실에서 혹은 선생님들이 스캔을 떠서 그 파일을 만약에 선생님들 병원에 이제 저런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면 기공소로 바로 그 파일만 전송하게 되면 기공소에서는 파일을 받아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뭐 진지발 임핀지먼트라든지 소프트 티슈의 이머전시 프로파일이라든지 마진의 위치와 마진의 두께 혹은 리텐션에 필요한 적절한 엑시얼 인클리네이션의 그 정도 그리고 사용될 그 상부 크라운, 파이널 크라운의 재질에 따른 적절한 클리어런스 등등을 모두 다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을 뿐더러 그거를 매우 정확하게 제작할 수가 있죠. 기존에 이제 UCLA 어버트먼트를 이용해서 이런 과정을 했었습니다. 아날로그 시절에는요. 하지만 여러 가지 그 뭐 비용적인 측면이나 시간적인 측면 그리고 테크닉 센시티브하다는 면 이런 등등의 면에서 좀 불리한 점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의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아주 정확하고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제작할 수가 있다는 큰 장점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커스텀 어버트먼트 다양한 종류로 저희에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보철과 의사 입장에서는 아주 행복한 것이죠. 그냥 기존의 그 커스텀 티타늄 환봉에서 제작된 것도 있고 또 저기를 이렇게 타이타늄 나이트라이드 같은 걸로 코팅을 해서 특성, 예를 들면 색깔이라든지 강도를 더 강화시키거나 좀 더 페이버러블한 컬러를 저희가 이제 진주바로 저희가 비쳐 보이게 되니까 그거를 좀 더 개선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하이브리드 타입을 선택을 해서 아주 자연 치아와 아주 유사한 색깔과 그 바이오 컴패터빌리티를 가지는 그런 형태의 커스텀 어버트먼트도 저희가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커스텀 어버트먼트 그리고 이러한 옵티컬 스캔을 통해서 저는 사실
굉장히 행복한 그 보철과 의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임플란트의 상부를 이제 제가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환자가 내원을 하는 순간서부터 항상 긴장되고 항상 어느 정도의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임프레션을 잘 떠야 되고 또 그렇게 잘 뜬 임프레션이 저 보철물로 이행되는 과정까지 원활하게 잘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뭐 지금이라고 해서 긴장을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의 편안 정도는 예전과 비할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 상부 보철의 제작 과정을 보면 스캔과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통해서 상부 보철을 만드는 그 과정은 어디까지나 임플란트가 식립된 이후에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 이후에 일단 저에게 주어진 조건은 임플란트가 식립된 이후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것이 이제 어떨 때는 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임플란트를 꼭 외과 의사만 심는 것도 아니고 저도 심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보철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좀 아쉬울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바라는 기대치가 유난히 높습니다. 이런 형태의 이제 보철로 저희가 마무리를 짓게 된다면 이제 환자에게도 좀 미안한 상황이 되고 또 이 환자는 아마 선생님들을 평생 쫓아다니게 될 겁니다. 또 뭐 구치부도 뭐 예외는 아닙니다. 구치부도 뭐 좋은 자리에라고 생각하고 임플란트를 심었다 하더라도 막상 보철이 되고 구강 내에서 펑션을 하게 됐을 때 이것이 그 좀 지속적으로 이런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뭐 좀 잘못 심겨진 경우에는 도저히 이렇게 만들어진 커스텀 어버트먼트 아무리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쓴다 하더라도 좋은 상태의 그 오랄 하이진을 유지할 수도 없겠습니다. 작년 말 이맘때쯤 약 한 1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어떤 환자가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우측과 같은 저런 상황을 가지고 이제 병원에 내원을 했는데 그 환자가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라고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환자가 주머니에서 이제 주섬주섬 꺼낸 것이 저 왼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은 저런 형태의 보철물과 이미 탈락된 어버트먼트는 물론이고 심지어 임플란트 픽스처까지도 저렇게 뽑힌 채로 내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었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프랙처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바디 중간 부분에서 부러져 있는데 이제 트래파인 바를 제거를 해보면 이렇게 임플란트 픽스처 바디에서 이렇게 파절이 난 걸 볼 수 있었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상부 보철의 형상을 보시면은 레버리지가 과하게 적용된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최선을 다해서 상부 보철을 만들었지만 그리고 교합 조정도 최선을 다해서 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애초부터 첫 발자국부터 조금 잘못 심겨진 그런 임플란트였기 때문에 저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임상가들이 바라는 것은 좋은 보철물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임플란트가 심겨지길 원하는 거죠. 그건 이제 탑다운 임플란트 레스토레이션 혹은 레스토레이션 드리븐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립된 임플란트 혹은 그 위에 올라간 상부 보철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부가적인 어떤 다른 요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죠. 뭐 잘 만든다면은 트랜스퍼 어버트먼트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바이오미케니컬하게 굉장히 스테이블할 수 있고 이것은 결국 롱텀 석세스를 저에게 보장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러한 탑다운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어디에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990년 부근서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임플란트가 이제 많이 심겨지고 있는데요. 어떤 자리가 좋은 자리인지를 잘 선택해서 심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임상가들에게 의해서 행해졌습니다. 좌측에서 보시는 것 같은 브릿지 타입으로 클리어 레진 가지고 만들어서 임플란트가 식립되는 자리를 표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백큐 폼드 쉿 가지고 저렇게 어떤 자리에 심겨질지를 마킹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류의 이제 1세대, 2세대 그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임상가들 입장에서는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2차원적인 게 아니라 좀 더 3차원적인 위치까지를 고려해서 임플란트를 심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욕구가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욕구가 많이 저희도 임플란트 회사에 혹은 그런 소프트웨어 등등을 제공하는 회사에 많은 요구를 했었고요. 저희도 많이 노력을 했었죠. 다행히도 2016년에 오스템에서
이런 그 저희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디지털 서지컬 가이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3세대 3차원 서지컬 가이드는 단지 그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뿐만 아니라 그 방향, 식립 방향과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식립 깊이까지도 저희에게 그 아이디어를 주는 그런 그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건 이제 일러스트를 저희 그냥 딸이 그려줬는데요. 원래는 사진이었었는데 한번 좀 한번 이렇게 디지털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변환을 해서 금방 만들어 주더라고요. 왼쪽이 저랑 좀 비슷한가요? 저 이제 왼쪽이 저고 오른쪽이 좀 이따 수술할 우리 김영진 원장입니다. 저희 둘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라이브 수술에서도 김영진 원장님이 임플란트를 심을 거고 저는 이제 그 위에 이제 상부 보철을 진행하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좀 친해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이 서지컬 가이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서지컬 가이드 이전에 구강외과 의사 혹은 치주과 의사와 이 보철과 의사는 그닥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모든 치료의 책임은 일반적으로 마지막에 진료를 하는 의사가 좀 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환자는 컴플레인이 만약에 거리가 있으면 항상 컴플레인하는 대상은 저입니다. 저나 보철과 동료들이죠. 외과 쪽을 찾아가가지고 이게 음식물이 끼니 잘 씹히니 안 씹히니 이런 컴플레인은 사실 그닥 그렇게 많이 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외과 의사들한테는 좀 보철하기 좋은 자리에 이 자리에 좀 심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외과 의사들은 그러겠다고는 얘기하지만 막상 딱 플랩을 열고 나가지고는 자기 심기 좋은 자리에다가 좀 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좀 좋은 뼈, 그러니까 오디오 인테그레이션이 잘 되는 게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주 목적이긴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서로 의견 충돌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아니 이렇게 심어 놓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냐? 이거 앞으로 보초를 어떻게 하라고 이 자리에다 심어 놓냐? 이런 등등의 그 컴플레인도 사실 저희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지컬 가이드, 이 오스템의 그 원 가이드 같은 이 이제 3세대 서지컬 가이드가 나오고 나서는 그냥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의 식립 초기 단계부터 그 계획 단계부터 이제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저의 보철의과 입장에서는 저희는 이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어줘. 그래야 우리가 좋은 보철을 할 수 있겠어라는 의견을 줄 수가 있고 외과의사 입장에서는 그것과 CT 정합된 그 CT 상에서 그 자리에는 뼈가 너무 없다. 그러면 본그래프트를 해달라. 그 본그래프트를 어떻게 어느 정도 할 것인가. 본그래프트가 가능한가. 이런 등등의 의견을 서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교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해졌고 그 이후에는 이제 사이가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드린 원가이드를 활용해서 저는 항상 보철을 하고 보철뿐만 아니라 간단한 수술은 저도 하고 있고요. 좀 어려운 수술은 이제 김영진 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가이드를 활용해서 저희가 치료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장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오후 강의에서 천세영 원장님과 이 정현준 원장님도 그 원가이드를 이용한 그 직내의 장점에 대해서 아마 많이 말씀을 해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토탈 플래닝, 아까 말씀드린 외과 의사와의 그런 협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포함한 플래닝과 다시 말해서 탑다운 임플란트 플래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전 제작 혹은 그 자리에서 즉시 제작할 수 있는 프로비저널 프로세스의 장점. 그러니까 즉 이거는 원가이드를 활용했을 때만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탈 플래닝. 아까 그 환자입니다. 주머니에서 그 떨어진 보철물을 꺼냈던 그 환자가 왔는데 문제는 이 환자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미 임플란트를 한번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임플란트로 이거를 수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환자를 그냥 보기만 했을 때는 여기다가 수복을 하려면 대체 임플란트 어디다 심어야 될까 이런 이제 고민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는 원하는 그런 보철을 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가 심겨야 될 위치는 상당히 바깥쪽으로 나가야 되는 저런 상황인 거죠. 저런 것들을 제가 혼자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상 저거를 수술을 시행해주고 본그래프트를 해줄 저희 이제 외과 파트너 김영진과 이제 잘 상의를 해서 임플란트는 몇 개가 필요할 것이고 지금 저 자리의 보온의 상태로 봤을 때 임플란트 위치는 어디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그래프트는 어디에 필요할 것이고 본그래프트는 1차가 아니라 한 2차에 걸쳐서 시행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의견을 서로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 계획서를 작성했죠. 저는 환자에게 이제 임플란트 치료를 할 때에는 항상 사전에 설명을 하고 이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임플란트 치료라는 것은 시일이 상당히 소요되는 것이고 중간에 변수가 좀 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환자에게 사전에 상의 내지는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나중에 그 어떤 돌발적인 일,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거나 혹은 치료 계획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생겼을 때 이제 피차가 좀 난감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이 치료 계획, 이거는 사실 가이드 수술이 아니면 저희가 그렇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대략적인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본그래프트가 필요하고 뭐 임플란트 한 5개 심으셔야 될 것 같고 그건 그때 봐서 그냥 상황 봐가지고 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밖에 참 힘든 상황인데 이 저희가 디지털을 통한 이 원가이드를 위한 플래닝 단계에서의 그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다루는 과정에서 저희는 이미 상당히 많은 이미 거의 확고한 그런 치료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단계별로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좀 보시는 바와 같이 언제 발치와 본그래프트를 시행할 것이고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고 그때까지의 비용은 뭐 얼마가 될 것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임플란트를 심고 뭐 또 본그래프트를 시행할 수도 있고 최종 보철물의 경우에는 뭐 픽스 타입을 할 수도 있지만 혹은 하이브리드 타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등등에 관련된 것을 사전에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은 결국 그 원가이드를 이용한 가이드 수술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설명드린 그런 내용대로 수술을 진행하였고요. 타이타늄 메쉬와 본을 이용해서 1차 그래프트를 시행하였고 수개월 후 본 그래프트가 잘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완성된 알베올라 리치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기존의 알베올라 본의 마진과 상당히 많은 갭을 얻을 수 있는 저희가 본을 얻을 수 있었고 이제 적절한 시기가 되었을 때 다시 세컨 서저리로 들어가서 메쉬를 제거하고 그날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식립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날도 역시 사전 제작해 놓은 그 가이드를 환자에게 적용시키고 통법에 따라서 임플란트를 수술하였고 식립하였고 부가적으로 필요한 본그래프트를 오스빌더를 활용해서 추가적인 본그래프트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제 힐링이 되고 있는 상태의 모습이고요. 이제 좀 프로비저널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이제 뭐 다른 증례인데요. 이제 이런 환자도 이제 환자의 일기등이 내원을 했는데 굉장히 상태도 안 좋았는데 본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임상적인 평가를 봤을 때 하악 전치부와 몇 개의 구치부는 발치를 해야 됐지만 상악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엑스레이나 혹은 구강 내의 상태만을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는 치료 계획을 완전히 세우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지금 이제 뭐 오스테물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에서 이런 류의 이제 저희가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주 상태라든지 본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전치부는 발치하지 않기로 하였고 어느 위치로 적절히 이동시켜서 저희가 적절한 보초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프로비셔널로 만들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저렇게 우측처럼 바뀌었고 또 필요한 부위에 발치를 시행하였고 또 그 전에 역시 원가이드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완성시켰습니다. 하악 같은 경우는 전치부를 발치하고 또 구치부도 발치해서 저렇게 적절한 또 교정을 통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전에 저희가 미리 계획 단계에서 원가이드를 활용하는 거라면 두 번째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사전 보초를 만들 수 있다 혹은 당일 보초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프로비저널은 대부분 이랬습니다. 그죠? 구치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쓰던 덴처나 혹은 RPD를 리라이닝해서 계속 쓰도록 했었는데 지금 이제 원가이드를 활용한 임플란트 식립이 됐을 경우에는 이게 즉시 부하가 좀 가능해졌죠. 모든 케이스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계획 단계에서 이 환자를 즉시 부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좀 세컨 단계로 그냥 묻어놓고 기다려야 되는지 이제 그거는 그 당시에 이미 판단을 하겠지만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즉시 부하가 가능하다는 그런 그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즉시 부하를 시행하였습니다. 환자는 RPD를 낀 상태에서 병원에 이제 수술하러 내원한 상태였지만 약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RPD를 과감하게 버리고 이제 템퍼러리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고 그 위에 프로비저널 템퍼러리 브릿지를 연결하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환자는 그 다음 날서부터 저에게 체크하러 왔을 때 이제 틀리 없이 밥을 먹을 수 있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미 2016년 이후에 많은 선생님들이 원가이드를 활용해서 보초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릴 필요도 없이 많은 분들이 그 기쁨을 많이 누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이 사진을 막상 잠깐 봤으니까 제가 끄트머리에 이제 말씀드릴 케이스 그것과 조금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좌측의 경우에는 이제 트랜스퍼 어버트먼트죠. 스탁 어버트먼트고 우측의 경우에는 끝에 두 개는 스탁 어버트먼트인데 이제 앞에 하나가 여기 이제 커스텀 어버트먼트입니다. 요거는 사전에 만들어 놓은 보철물에 그 삽입로를 고려해서 기존의 트랜스퍼 어버트먼트만 가지고는 삽입로가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커스텀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것도 역시 사전에 계획이 가능했기 때문에 저는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전치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저희 치과 의사한테 좀 어려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발치한 이후에 환자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보철물을 임시 보철물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뭐 가장 흔히 하는 것은 이런 SX 리테이너를 사용하거나 혹은 간단하게 만들어진 플리퍼를 사용해서 많이들 해왔었고요. 혹은 이렇게 레진 치아에다가 임플란트 식립 후에 그냥 다이렉트로 번딩을 하고 그리고 그 오세오 인터로게이션을 기다리기도 했었습니다. 간혹 그 고정이 잘 나와서 이제 위에 템포러리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때 주로 사용했던 게 이제 템포러리 어버트먼트를 활용하는 거였는데요. 템포러리 어버트먼트를 활용했을 경우에 가장 큰 단점은 이 위에다가 쉘을 맞춰야 되는데 쉘을 맞추기 위해서는 템포러리 어버트먼트도 잘라야 되고 형태도 다듬어야 될 뿐만 아니라 쉘 안에 채워진 그 레진을 또 컨투어링을 하고 이러는 과정 중에서 환자와의 그 어떤 컨테미네이션, 뭐 블러드라든지 살라이버라든지 이런 컨테미네이션을 피하기도 어렵고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템포러리 어버트먼트의 마진은 지금 저 핑크색으로 보이는 저 정도쯤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상부의 쉘은 아무래도 진주바 쪽에 위치한 걸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 두 사이에 이제 공극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근데 저 공극은 저희 임상가가 그냥 바로 환자 구강 옆에서 채워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뭐 그렇게 큰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빨리 수술을 끝내고 환자를 귀가시키고 싶은 마음에 이거에 소요되는 시간도 어떨 경우에 좀 아까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김영진 원장님의 바로 그 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쉘과 템포러리 어버트먼트 사이를 레진으로 합착시켜서 일단 밖으로 빼낸 다음에 사이에 공극을 채워놓고 저렇게 다듬어서 다시 폴리싱해서 환자 구강 내에다가 다시 이제 조여놓는 저런 과정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 그 김영진 원장님은 수술하는 그 자체보다 저렇게 템포러리를 직접 만져야 된다는 것이 가장 괴로웠을 거라고 그리고 가장 시간이 이제 많이 걸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원가이드를 가지고 저희가 치료를 계획하고 수술을 시행했을 경우에는 이런 과정이 많이 생략될 수가 있죠. 저렇게 템포러리를 활용해서 했을 경우에 뭐 이제 블러드라든지 저런 컨테미네이션뿐만 아니라 시간 자체를 매우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굉장히 듀어러블한 그런 그 프로비저널을 저희가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간단한 예를 들면 이렇게 원가이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원가이드를 제작할 때요 미리 이런 형태의 그 이제 버추얼 크라운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왕 이거 가이드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에는 이미 버추얼 크라운이 디자인이 돼 있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템포러리로 하나 더 만드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작된 걸 가지고 이제 제가 그 21번 치아에 발치 후 즉시 본 그래프트 및 어버트먼트와 크라운을 적용하는 모습을 잠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뒤에 다시 한번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 뭐 하악 같은 경우에 패스도 좋고 하기 때문에 하악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템포럴 브릿지를 활용해서 즉시 그 프로비저널 보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사전에 제작된 그 프로비저널 크라운의 장점은 단지 그것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커다란 의미를 특히 전치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그 엘리앙 그룹들의 연구에 의하면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본 그래프트를 했을 때 이런 형태,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본 그래프트를 하고 그리고 템포러리 크라운, 프로비저널 크라운까지 같이 했을 때 좋은 치주 반응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닥터 부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Bone sets the tone and tissue is the issue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본 그래프트 내지는 본의 그 유지가 그 인테그리티를 확보하는 데는 가장 큰 역할을 하지만 사실 환자의 만족도 내지는 롱저비티에 관련된 거는 소프트 티슈에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그들이 주창하기로는 듀얼 존 그래프트라는 주장을 했었는데요. 임플란트 상부 픽처 탑을 기준으로 그 하부는 본 존이라고 하고 그 상부는 이제 티슈 존이라고 언급했을 때 이 소프트 티슈 존의 인테그리티나 쉐입 등등을 유지하는 데에는 저 티슈 존 끝까지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같이 채워줌으로써 소프트 티슈의 인테그리티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주장에 맞게 저희가 이제 시술을 하고 수술을 하고 그래프트를 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렇게 그래프트를 했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기성 힐링 어버트먼트라든지 기성 트랜스퍼 어버트먼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치와의 크기를 도저히 트랜스퍼 내지는 힐링이 그걸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리키지를 감당할 수밖에 없고, 혹은 이제 이런 형태의 템포러리 어버트먼트를 사용해서 만든다 손치더라도 이런 서비칼 부분을 저희가 이제 다듬고 형태를 잡는 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따르게 되겠죠. 하지만 원가이드를 가지고 이 과정을 수행한다면 이렇게 그 공극을 막아주는 부분을 트랜스퍼가 아닌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활용해서 저 부분의 그 어떤 아쉬움을 저희가 이제 채워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제공되는 저희가 이제 사전에 주문한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게 되면 이 공극을 최소한 한 채로 이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잘 압박해서 실링을 잘 유지할 수가 있고 이제 그 위에 같이 제작된 프로비저널을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커스텀을 연결했고요. 굉장히 실링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템포러리 프로비저널이 연결된 거. 이건 좀 다른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스캔을 떠서 미리 환자 수술 전에 상태를 디지털 모델을 만들어서 계획을 하고 발치 후 가이드를 통해서 식립을 하고 그리고 본 그래프트를 시행합니다. 본 그래프트 시에 픽처 내부로 본이 들어가지 않도록 저렇게 픽처 드라이브를 잘 꽂은 상태에서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듀얼 존 그래프트 컨셉에 맞도록 서비칼 탑까지 잘 채워놓은 과정입니다. 잘 채워놓고 저거를 잘 유지시키기 위해서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잘 적합시킨 모습이고요. 그리고 잘 조여진 커스텀 어버트먼트 위에 상부 크라운이 부착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발치를 오늘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걱정하면서 왔다가 막상 이제 다 끝났다고 그랬을 때 자기 본인의 입안을 보고 굉장히 행복하고 안도했던 그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저 환자 케이스의 발치 전 모습과 그리고 오세훈 인테그레이션이 충분히 되고 그다음 파이널 보초를 했을 때의 상태의 CT 사진인데 본 그래프트 머티리얼이 굉장히 잘 오세훈 인테그레이션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 티슈를 보시기만 하더라도 좌측의 발치 전, 우측의 발치 후의 모습인데요. 자세히 가까이 보면 소프트 티슈의 컨투어와 인테그리티가 굉장히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가이드를 이용해서 사전 보초를 하게 되면은 단지 그냥 본뿐만 아니라 아주 페이버러블한 소프트 티슈 컨투어를 얻을 수 있다는 면에서 보초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방식, 커스텀 어버트먼트와 그리고 프로비저널 크라운을 이용한 방식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라면 가장 아름답습니다. 환자가 거의 발치 후를 차이점을 거의 느끼지 못하거나 혹은 오히려 더 좋아진 상태로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귀찮은 일이 좀 적은 거죠. 아까 김영진 원장이 뭐 구강 옆에서 다듬었던 거 이런 것들을 거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갖다가 끼고 조이고 붙이면 거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리키지를 최소화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아울러서 듀얼 존 그 컨셉을 잘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중반부에 그 보여드린 트랜스퍼 어버트먼트와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같이 활용한 그 프로비저널을 말씀드렸듯이 이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활용하기 때문에 인서션 패스가 보철물의 인서션 패스가 좀 틀릴 거라고 예상됐을 경우에도 미리 사전에 패스를 조절해서 만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멀티플 그 보철물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제작비가 들겠죠. 커스텀 어버트먼트는 제작하는 데 비용이 따로 들기 때문에 좀 비싸다고, 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비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조금 테크닉 센시티브하다는 거는 원가이드를 좀 잘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가이드에 의해서 정확한 자리에, 특히 헥스 포지셔닝까지 정확히 해가지고 식립될 것을
기초로 그걸 기반으로 상부 보철을 제작해 놨기 때문에 거기서 뎁스라든지 혹은 앵귤레이션이 조금 틀어지게 되면은 기왕에 잘 만들어 놓은 그 보철물이 조금 잘 안 맞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걸 좀 조정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 불편함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테크닉 센시티브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저거를 나중에 리메이크 해야 될 가능성이 좀 있다. 특히 구치부는 그런 일은 없지만 전치부는 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게 그럼 무슨 말이냐? 왜 리메이크를 왜 할까? 그건 이제 전치부의 신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이제 잘 끝나고 갔습니다. 근데 이게 발치 전에는 수술이 끝났을 때 저렇게 임시를 하고 갈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환자는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갔지만, 이 또 사람이 또 화장실을 갔다 오면 좀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까? 이제 힐링되는 과정 혹은 이제 오세오인테그레이션 되는 과정 중에 점점 그 시꺼멓게 혹은 그레이 톤으로 비쳐 보이는 저 커스텀 어버트먼트가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 부분을 이제 비쳐 보이지 않는 형태의 그 어떤 이런 원피스 스크루 리테인드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재제작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그레이 톤이 확실하게 없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파이널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사각 전치, 특히 중절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이브리드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사실 이중적으로 드는 거죠. 처음에 커스텀 티탄으로 된 걸 썼다가 나중에 파이널은 또 하이브리드 커스텀을 또 만드니까 돈이 이중적으로 들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혹자는 그럼 처음부터 그러면 하이브리드를 쓰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수술 후 즉시 부하를 걸 때는 가장 그 깨끗하고 원피스 형태로 되어 있는 어버트먼트를 사용하는 것을 저는 특히나 선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오세오인테그레이션이 끝난 다음에 소프트 티슈의 레벨을 저희가 확실하게 장담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이널 보철 때에는 어버트먼트를 다시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하이브리드 어버트먼트 같은 경우에 혹시라도 컨투어를 수정해야 될 경우가 된다면 이 지르코니아를 저희가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저 상부 쪽은 링크 위쪽의 상부는 이제 지르코니아니까요. 그거를 환자 구강 내지는 환자 옆에서 지르코니아를 다듬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고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좀 지양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제가 이 사전에 만들어 놓은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이제 온사이트라고 해서 환자 수술을 하고 지금 당장 그 프로비저널이 필요한 상황, 이런 경우에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번이라고 표시된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커스텀 어버트먼트와 PMMA 크라운 사적 제작된 거를 이제 이미 말씀드렸고요. 물론 그 경우에 사실 스탁 어버트먼트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건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디지털 온사이트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입니다. 저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 우리 통상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는 링크 어버트먼트와 PMMA 크라운을 활용하는 것. 두 번째는 기성 어버트먼트, 트랜스 어버트먼트와 PMMA 크라운을 활용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링크 어버트먼트는 사실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T-베이스라고 하는 링크 어버트먼트를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어버트먼트가 있기 때문에 오스템 입장에서도 오스템 픽처를 많이 심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임플란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 올라가는 상부 보철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좀 많이 쓰는 왜냐하면 아주 역사가 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 T-베이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오스템에서는 그런 유저들을 위해서 또 공급하고 있는 하나의 형태의 링크 어버트먼트입니다. 이런 T-베이스를 활용해서 한 케이스를 잠깐 보여드리면, 일단 가이드를 가지고 심고요. 이렇게 가이드는 미리 준비가 아니라 사실 이 환자는 그날 아침에 앞니가 넘어져가지고 22번이 부러져서 온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왔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얼른 디자인해서 가이드를 빨리 출력하고요. 발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치하는 와중에 이제 가이드는 다듬어지고 있었고, 지금 보시다시피 가이드가 좀 약간 조금 구리구리한 느낌이 좀 듭니다. 시간이 좀 급했기 때문에 빨리 제작했고요. 플라즈마 소독을 통해서 잘 소독을 한 이후에 이 링크 어차피 템포러리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었고 고정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링크를 이용해서 템포러리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이제 수술 직후에 픽스처 위에 링크 어버트먼트와 그 상부 보철물이 연결된 사진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T-베이스였고 또 하나는 오스템에서 나온 오스템 링크 어버트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제 퍼블릭 B 링크 어버트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얘는 아까 기존의 T-베이스와 달리 그 진지발 하이트를 4가지의 깊이로 다양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T-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게 0.9m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맞추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그 깊이가 상당히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전치부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4가지 형태, 1mm서부터 4mm까지의 진지발 하이트를 갖는 저런 링크 어버트먼트를 오스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새로 나온 스캔 바디고 오스템 스캔 바디고 이제 그 위는 사용하기 쉽게 되어 있는 홀더인데요. 이제 이따가 오후에 저걸 가지고 제가 보초를 해볼 참입니다. 이걸 연결하고 윗부분을 이제 풀어서 빼게 되면 스캔 바디만 남게 되고 이제 그걸 스캔 떠서 이게 왜 퍼블릭이라고 부르냐면요. 이제 세상에는 소프트웨어도 많고 뭐 기계도 많고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기공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뭐 예를 들면은 뭐 인랩이 됐든 혹은 엑소캐드가 됐든 다른 여타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더라도 오스템 픽처 위에 오스템 정품, 오스템의 오리지널 커넥션을 갖는 그 링크 어버트먼트를 제공해 주면 그러면 아주 그 우수한 커넥션을 갖는 보철물을 저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그걸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 본 케이스입니다. 이따가도 그 라이브 보철 때 저희가 이제 시간이 허락한다면 그 디지털 랩 아날로그를 이용한 랩 모델도 하나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이제 어댑테이션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조금 이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런 형태로 디지털 랩 아날로그를 이용해서 미리 모델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한다면 환자가 수술 마치고 잠깐 기다리는 사이에 이런 퍼블릭 B 타입의 링크 어버트먼트를 활용해서 환자에게 바로 발치하고 프로비저널 크라운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또 그런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좀 실물의 모습인데요. 이거 좀 차이를 보시면은 이쪽은 뭐가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뭐는 그냥 그런 커팅이 전혀 없죠. 이거는 퍼블릭 B 같은 경우에는 오픈 타입이 있고 클로즈 타입이 있습니다. 오픈 타입은 한쪽을 열어두어서 특히 상악 전치부 같은 경우에 그 엠브레이저 쪽, 스팅글룸 쪽 그쪽의 컨투어를 잡는 데 좀 더 유리하도록 저에게 선택의 폭을 좀 더 넓혀준 그런 형태의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링크를 사용했을 때 장점은 사용하기가 일단 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이머전시 케이스죠. 빨리 뭔가 해야 되는 경우에 미리 준비해 놓은 사전 보철 없이도 쉽게 그냥 링크만 연결하고 아니죠. 스캔을 뜨고 그 다음에 링크와 위에 올라갈 상부를 바로 연결해서 제작할 수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지발 하이트를 조절한다든지 형태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단점이 있다면 이게 좀 장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은 디자인이 끝난 것을 밀링기나 혹은 3D 프린터를 통해서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가 기존의 병원에 있거나 혹은 만약에 그게 없다면 이제 그거를 이 데이터를 스캔 뜬 데이터를 인접 기공소로 보내야 되겠죠. 요새 거의 모든 기공소는 밀링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밀링기가 없는 기공소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3D 프린터도 이미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거래하시는 기공소에 좀 전에 스캔 뜬 파일을 보내신다면 이런 링크 어버트먼트를 이용해서 보철물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불과 뭐 빨리 해달라고 그러면 몇 시간 그리고 뭐 아무리 늦어도 다음 날이면 만들어주겠죠. 저희 기공 배달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이날은 뭐 오늘 당일에는 못 끼워드리지만 오늘 일단 힐링 끼워드리고 내일이면 바로 임시를 끼워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보내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을 하고 이런 장비가 있다 손 치더라도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이런 장비를 통해서 출력하고 약간의 뭐 손을 좀 봐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환자가 약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그 정도는 환자가 좀 기다려 주실 수가 있어야 이런 과정을 진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시간이 아무래도 조금 걸린다는 거. 그리고 이런 링크를 통한 거는 거의 싱글 케이스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패스를 컨트롤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링크에다 붙이고 그걸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원피스 스크루 리테인드 크라운을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싱글 케이스에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트랜스퍼 어버트먼트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링크 대신에 이제 트랜스퍼 어버트먼트를 쓰는 건데요.
왜냐하면 오스템에서 디지털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몇 가지를 제공을 하는데요. 스캔 바디를 통해서 스캔을 뜬 그 데이터를 트랜스퍼 어버트먼트로 바로 전환해서 트랜스퍼 어버트먼트를 사용할 증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디자인을 할 수 있게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발치를 위해서 가이드를 디자인했고 발치를 했습니다. 발치 이후에 트랜스퍼 어버트먼트를 이용했고요. 이 사이에 스캔을 떠서 이제 그 옆에서는 기공물을 제작을 하고 있었죠. 그 사이에 이제 본 패킹을 하고, 근데 저희가 이 스캔을 뜬 데이터를 가지고 저런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넘기고 나면 그 소프트웨어에서는 저희가 다양한 트랜스퍼 어버트먼트를 트라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상으로 어떤 사이즈의 트랜스퍼 어버트먼트가 지금 바로 이 케이스에 적합한 건지를 트라이를 해볼 수가 있죠. 뭐 진지발 하이트를 늘려보기도 하고 줄여보기도 하고, 혹은 다이아미터를 좀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혹은 하이트를 좀 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족스러운 오케이 그럼 우리는 요 사양 뭐 다이아미터 4.5에 진지발 뎁스 3mm, 그다음 높이 5mm짜리를 쓰겠다라고 딱 결정을 하는 순간 바로 저희는 트랜스퍼 어버트먼트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연결하고 그 사이에 본 패킹 필요한 패킹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디자인이 끝난 것을 3D 프린터나 혹은 밀링기를 통해서 출력을 하게 된다면 환자가 조금 기다리는 사이에 완성되어서 환자에게 붙여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트랜스퍼 어버트먼트류는 조금 그래프트 머티리얼에 리키지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미터가 일단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호리존탈 매트리스 슈처 등등의 방법으로 서비칼 부분에 치은을 좀 모아주는 저런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수술 전 환자가 왔을 때 모습이고, 우측은 이제 수술 막 마치고 나자마자 이 경우는 이제 PMMA를 밀링을 했는데요. PMMA 밀링하고 호를 메꾸고 환자가 갔습니다. 이 환자도 역시 이렇게 저 치아는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올 때부터 굉장히 떨고 왔다가 끝나고 나가면서 이렇게 그죠? 기존의 치아보다 훨씬 예뻐진, 템퍼럴인데도 기존의 치아보다 훨씬 예뻐진 상태로 저 병원을 나가면서 굉장히 크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방법의 경우에는 역시 장점은 역시 이것도 아까 보여드린 링크와 마찬가지로 조금 사용하기가 좀 수월한 편이죠. 그리고 이러한 프로비저널 피리어드를 거치는 동안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가장 저렴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여드리는 링크도 그렇고요. 링크도 어느 정도 값이 나가고, 또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만들었을 경우에도 역시 기공비가 또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트랜스퍼 어버트먼트는 기성품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보낼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면 이도 역시 시간이 걸리죠. 환자가 기다리는 동안 디자인과 밀링 혹은 3D 프린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또 그걸 위해서는 원내에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장비가 좀 있어야 된다는 게 좀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트랜스퍼 어버트먼트 같은 경우는 이미 엑셀 인클레이션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패스가 상당히 잘 맞아야만 멀티플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보신 케이스와 같이 저것도 2개가 됐으니까 어차피 멀티플은 멀티플이죠. 하지만 저거보다 좀 길어지는 형태가 된다면 그 패스를 트랜스퍼 어버트먼트 가지고 다 맞추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간쯤에 증례해서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패스가 맞는 쪽은 트랜스퍼 어버트먼트를 쓰고, 그 패스가 좀 많이 심하게 안 맞는 쪽은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활용해서 혼재해서 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프트 머티리얼에 리키지가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초라든지 다른 후속 조치가 좀 필요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방법을 가지고 이따가 오후 이제 1시 반에 있는 라이브 수술, 김영진 원장님의 라이브 수술 이후에 약 1시간 정도 후에 아마 수술이 끝날 것 같으니까 대략 한 2시 반 정도에 이제 제가 스캔을 뜰 것 같은데요. 그때 저는 이제 이 방법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트랜스퍼 어버트먼트를 활용해서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제작하는 과정과, 그리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그 부분을 환자 구강 내에 델리버리하는 과정까지를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따가 할 케이스를 저희가 이제 디지털 상에서 가상으로 해본 것입니다. 저희의 가상 계획은 이렇습니다. 전치부의 그 치아가 9개가 미싱이 된 상태가 될 것이고요. 임플란트는 6개를 식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과 1번 그리고 3번을 아우르는 하나의 브릿지 원유닛과 뒤쪽으로는 그 고정의 정도에 따라서 뒤에 7번까지 연결할지 안 할지 이제 좀 이따 봐야 될 문제인데 3유닛 브릿지 혹은 4유닛 브릿지로 트랜스퍼 어버트먼트를 활용한 브릿지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워크프로는 치과의사로 하여금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리고 편안하고 또 굉장히 컨피던트한 자신감 넘치는 진료를 하도록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기성 원장님이신데요. 김기성 원장님 지금 열심히 저렇게 진료하고 있으시지만 어느 날 로봇가 저희의 자리를 대체하는 날이 오겠죠. 디지털이 계속 진행하다 보면. 하지만 그 날이 올 때까지는 저희는 열심히 디지털을 활용해서 잘 진료를 할 수 있는 게 그 중간자적인 세대 입장에서는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가이드는 임플란트의 보철적인 결과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거의 이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원가이드뿐만 아니라 이런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한 저희의 진단과 치료 계획, 그 다음에 이런 트리트먼트 플래닝의 상의, 그리고 환자와의 컨설팅 이런 등등은 아주 이제는 저희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그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기존의 어떤 방법보다 원가이드를 같이 활용하게 되면 저희가 만들 수 있는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의 영역이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가이드를 이용한 수술과 그리고 사전 제작된 보철물 혹은 온사이트 보철물은 저희 치과의사로 하여금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예지력 있는 그런 보철물을 만들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서없는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수영 원장님, 우리 오스템 디지털 시스템인 원가이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곧 점심 시간이 가까우기 때문에 Q&A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네. 질문이 많이 들어왔지만 네. 그 중에서 한 두세 개 중요한 거 골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보면 이제 그 사전 보철 주로 이제 템포라리를 이제 레스토레이션이 되겠는데요. 네. 거의 모든 케이스에 다 이수영 원장님 템포라리 레스토레이션을 다 미리 만들어 두시고 이렇게 하시나요? 네, 선생님 그 질문을 사실 제일 많이 받습니다. 저희 병원에 이제 이렇게 좀 견학을 오거나 이렇게 디지털에 많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 특히 이제 원가이드 강의를 하다 보면 그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치부는 특히 말할 것도 없이 항상 만들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예외는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 단계에서부터 원가이드를 준비하기 위한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 고정이 도저히 나올 것 같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정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템포럴을 가능하면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멀티플의 경우보다 사실 싱글의 경우에 특히 그런데요. 싱글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환자의 그 심미적인 요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좋은 자리에 식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소프트 티슈가 어떻게 힐링되고 어떻게 매니지먼트가 되는 거가 환자에게 가장 큰 그 니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충족시켜주는 방법은 발치의 즉시 식립과 그리고 적절한 그 듀얼 존 그래프트를 이용한 그 소프트 티슈 매니지먼트 그리고 그거를 보장할 수 있는 커스텀 어버트먼트 및 크라운은 거의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만들고 있고요. 구치부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편측성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임플란트 수술한 반대쪽으로 저작이 가능한 그런 환경이라면은 굳이 안 만드는 편이고요. 양측성의 경우, 그러니까 RPD를 끼고 왔다든지 처음에 그리고 혹은 컴플리트 덴처 환자의 경우에는 이 임플란트 심은 이후에 저작을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케이스 중에 네. 그 고정력, 저기 안정성, 스테빌리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좋지 않은 경우에는 안 만드시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는데 네. 그 판단은 그러면 오스텔 멘토 이런 걸로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저희가 그 사전 계획 단계에서 어느 정도는 알고 들어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 그 기대치보다 잘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대치보다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이제 판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임플란트 신입 과정 중에 저희가 알 수 있는 그 인서션 토크 그리고 그 이후에 스마트팩을 연결해서 멘토 같은 거를 활용해가지고 ISQ를 측정해서 지금 이 케이스가 이게 싱글이 됐던 멀티플이 됐던 그거는 이제 ISQ 밸류가 저희가 요구하는 미니멈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 측정한 이후에 좀 더 확실하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보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수술 전에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미리 만들고 템포러리 레스토레이션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네. 어떤 경우에 이제 커스텀 어버트먼트도 하고 그 다음에 템포러리 레스토레이션을 하시는지. 네. 그거는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이제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각 전치부의 그 싱글 레스토레이션은 거의 대부분 저는 제 생각에 거의 100%라고 생각합니다.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발치 후 즉시 식립했을 때 다른 여타의 방법, 예를 들면은 뭐 힐링 어버트먼트라든지 혹은 트랜스퍼 어버트먼트라든지 혹은 템퍼러리 어버트먼트와 거기에 몰딩된 프로비저널 크라운을 가지고는 저희가 원하는 진지발 컨투어를 확보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서부터 그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역시 커스텀 어버트먼트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각 전치부 싱글 케이스는 거의 100%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아까 중간쯤에 보여드린 그 패스 문제, 구치부의 아까 5, 6, 7번 식립의 경우, 식립 및 즉시 부하의 경우에 6번, 7번에서는 패스가 잘 나왔습니다. 트랜스퍼 어버트먼트를 활용해도 될 만큼. 하지만 저희가 계획 단계에서 5번 부위에서 그 앵귤레이션이 상당히 심할 거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미리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그 경제적인 문제도 좀 그 해당 사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커스텀 어버트먼트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비용 등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환자랑 미리 장단점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커스텀 어버트먼트는 보험의 요사이 그게 커버가 안 되던가요? 네,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선생님들 중에는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그거 얼마 전에 안 건데요. 저는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하면 상부 크라운을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하면 아예 처음부터 보험이 안 되거든요. 네, 네. 픽처 식립도 보험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중간에 들어가는 트랜스퍼 어버트먼트를 커스텀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보험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식립과 뒤에 상부 보철 PFM을 했을 경우에 네. 그건 보험이 되고 네. 중간에 그 트랜스퍼 어버트먼트만 저희가 차지를 못하고 그 이제 환자에게 별도로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네, 차지하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이제 아날로그로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으시는 뭐 후배나 동료들에게 네. 디지털 원가이드로 우리 네. 이제 오스템의 원가이드로 심으면 네. 이게 최고다. 네. 그러니까 이런 장점이 있다. 네. 이렇게 똑부러지게 해주실 장점. 정말 네. 그거 뭐 네. 제가 그건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제 후배들도 이제 제가 워낙 이런 디지털 수술 좋아하니까 형 진짜 가이드 없으면 수술 안 해?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저는 정말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싱글 임플란트도 가이드 없이는 이제 수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원내에서 바로 제작을 할 수 있는데 뭐 특별히 이렇게 불편할 것도 없는데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장점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지금 뭐 아까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린 그런 장점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환자와의 그 신뢰 내지는 네. 그 어떤 상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미리 하면 설명이고 나중에 하면 변명이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 과정을 저희가 사실 그렇게 확실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런데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 치료 계획 단계에서 저희는 많은 부분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환자와 함께 당신 상황은 지금 이렇고 우리가 이런 일들이 선택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이런 대비를 하겠다라고 미리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해놓는다면 정말 그것이 어떻게 보면
환자와의 관계에서 원가이드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자신 뭐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치과 의사도 편하고 네. 환자에게도 좋고 네, 이렇기 때문에 심평원에서 좀 가점, 그러니까 진료비를 더 주면 더 네. 많은 사람이 폭발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개인적으로 상상해 봅니다. 네,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 네. 그럴 수도 있겠군요. 저는 네. 제가 우려되는 건 혹시 이게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하면 네. 어버트먼트가 보험이 저 임플란트 그 치료 통째로 보험이 안 되는 것처럼 네. 혹시 가이드를 쓰면 통째로 보험이 안 되면 어쩌나라는 갑자기 그런 불안이 듭니다만 네. 그런 일은 없겠죠. 예,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지는 않을 것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국민들을 생각해야 되니까 네. 국민이 편하고 치과 의사가 편하고 그러면 더 메리트를 줘야 되는가? 당연히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수영 원장님 뭐 강의도 멋지게 잘해 주셨지만 Q&A도 이렇게 덕부러지게 이렇게 답변을 잘해 주셔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부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가 더 많았던 것 같고요. 네. 우리 좋은 강의해 주신 이수영 원장님께 열렬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